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분들도 아마 비슷한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 기획부동산이나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 땅을 사거나 혹은 팔 때도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긴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 땅은 이미 여기가 다 이제 산이고 쓸모없는 땅이다 보니까 시세가 뭐 2만 원, 3만 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2만 원, 3만 원 비싸야 5만 원이 원래 맞는 시세인데 가끔 네. 보면 이게 기획부동산들이 여기서 50만씩 팔아먹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팔아먹었을 때 주변 땅은 거래 내역이 2만 원, 3만 원인데 얘는 50만 원에 거래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50만 원에 거래가 된 이후에 그 뭐 개발 계획이 나와가지고 네네네. 보상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 이게 보상 가격이 어떻게 대략 책정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저희가 보통 보상 평가를 할 때 이게 뭐 정상적인 거래 사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 사례라고 하는 게 이미 이제 그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거래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시세를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기획부동산이 50만 원에 거래를 했을 때 그 뒤에도 뭔가 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유의미할 정도로 다른 지역이 막 거래가 되면 뭐 그거는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 필지 하나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뒤에 뭐 50만 원 정도의 거래가 이렇게 따라오거나 이러면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50만 원보다는 그 거래 빈도가 훨씬 많은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뭐 2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그런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에 땅을 사면 네. 50만 원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보상 가격이. 그렇죠, 그렇죠. 예. 뭐 평균 5만 원, 만약 3만 원 잡았다. 그러면 네네네. 한 6, 7만 원 나오든지 네네네.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5만 원이 그래도 정상적인 거래 가격 중에 제일 높은 거면 여기서 이제 입지적인 차이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뭐 지가 변동률 정도를 반영해서 그뭐 평가액이 나오게 되겠죠. 많이 나봐야 이러면 한 10만 원 안 넘겠네. 아유 10만 원 넘기 힘들죠. 이런 경우에.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그 2만 원이나 5만 원 혹은 10만 원 미만의 이 기획부동산 땅들을 그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땅을 이제 막 30만 원, 50만 원에 팔아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 나중에 여기 뭐 돼가지고 개발되고 이러면은 보상받으면 몇 배로 먹는다 이러는데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그 시세보다 몇 배를 주고 샀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을 받아도 손해예요. 물론 보상을 안 받는 것보단 낫죠. 어차피 버린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로 보면 그 뭐 판교 대장동 같은데 뭐 한창 투자를 했던 분들 판교 대장동이. 대장동 그런데 뭐 아니면은 뭐 그 유명한 사람으로는 그 하여튼 그 어떤 변호사분이 막 그 판교 투자 이런 거에 되게 유의미하셨는데 그분 보면은 그 투자를 하고 그 뒤에 후속적으로 그런 투자들이 들어와 주면 그 50만 원이 실제 금액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 네 강용석 씨가 그 자기 뭐 항상 투자 이야기 이런 거 하시면 맞아 판교 투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맞아. 근데 그분도 보면은 그 뒤에 보상 금액이나 이런 게 막 올라갔던 이유가 그 뒤에 후속적으로 판교 쪽은 계속 투자를 했어요. 개발 사람들이. 가능한 땅들 같은 경우에. 그럼 여기 주변에 이게 기획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런 애들이 많으면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많으면은 그 이게 실제로 보상되면- 이 지역이 막 너무 호재가 막 너무 막 터져가지고 판교 같이 예. 그렇게 되면 가능하죠. 가능한데.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판교도 그 기획부동산들이 생각보다 작업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그 판교도 보면 지금 제3 테크노밸리 있는 지역, 그러니까 금토동 지역 그쪽은 이제 그 투자를 하신 분들이 사실 엄청난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셨죠. 예전에. 예, 그렇죠. 하셨는데 그 보면 이제 그것보다 더 좀 안 좋은 위치의 개발 제한 구역들을 막 지분으로 파시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사실은 그 주변이 됐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그 주변도 또 그 뭐 금토동 같이 추가적으로 막 거래가 되고 이러지 않으면 보상은 못 받으시죠. 지금 쉽고 재밌는 부동산 경제 TV님께서 지분 등기로 해주고 구분 등기 해달라면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싫어하는 게 아니고 안 돼요. 그렇죠. 예, 이런 땅은 요즘은 안 해줍니다. 예, 구분 등기 자체가 안 됩니다. 지분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이제 나눠 주시는 거를 그 뭐 지자체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게 그
경제가 또 그 지역 경제가 돌아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의뢰 잘 해주시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게 이제 이런 그 이제 뭐 사기하고 관련이 있을까봐 잘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새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땅을 이렇게 필지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땅은 당연히 안 해주고요. 도로가 붙어 있어도 지자체마다 몇 개 이상 안 해줘요. 그 제가 자주 가는 안성 같은 데는 3개까지밖에 안 잘라줘요. 그 제주도도 반밖에 못 자르고 제주도는 이제 6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한 번밖에 못 자르거든요. 근데 좀 조례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합덕역 있잖아요. 합덕역. 합덕, 네, 네, 합덕. 합덕역. 네. 여기 합덕역 어디쯤이냐면 네. 지금은 공사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요 스카이뷰를 보면 여기 딱 나오죠. 여기가 여기예요. 네, 여기네요. 네, 네. 공사하고 있죠. 보이시죠? 그 여기 부분인데 이쪽에 보시면 당연히 다 앞뒤로 다 절대농지거든요. 절대농지 지역인데 아시다시피 이쪽에 이제 지분으로 많이 땅들을 사셨어요. 지금도 거래가 많이 되고 그래서 보면은 뭐 비싼 데는 100만 원, 싼 데가 지금 한 4, 50만 원, 한 60만 원 가네요. 60만 원 가네요. 요거는 뭐 가까우니까 네, 네. 60만 원 이상이고 제가 알기로 그 출구 방향은 요 남쪽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네. 예. 아, 이게 대표님이 한번 그때 그 뭐 유튜브 찍으신 거 아닌가요? 아, 요 합덕역은 아니에요. 합덕역은 네, 아니에요. 다른 거.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요 위쪽은 이제 컨테이너 물류센터 들어온다고 하는데 예. 제가 궁금한 게 여기는 이제 이쪽에 여기 들어오는 게 확정난 지가 오래됐어요.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럼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이쪽이 뭐 수용되거나 해서 보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이런 경우는 이 현재 거래 금액보다는 그 뒤에 사업이 발표되면 무조건 높게 받아요. 네. 네, 추가로 여기 혹시나 진짜 개발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뭐 지금 사셔도 충분히 괜찮아요. 아, 지금 사도? 지금 아직 뭐 개발 계획이 발표 안 됐는데 여기는 예. 분명히 개발이 뭐 택지 개발 지구가 될 거다 뭔가 이슈가 있으시면 지금 사셔도 나쁘진 뭐 않다. 이것보다는 많이 받으시.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가 이제 출구 방향 아닌 쪽 같은 경우는 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투자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보상을 노리고 투자를 하시는 게 예전에는 좀 늦게 들어가도 먹을 게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좀 이렇게 소문들이 잘 돌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워낙 그런 소문이라는 게 누가 유출했는지도 정확히 잡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 요런 것들은 되게 리스크가 예전보다는 제가 봤을 때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래서 요즘 뭐 강의를 한다든지 어디 가서 뭐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이 투자라는 게 예전보다 어려워졌고 큰 손해를 사실 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 근데 여기 지역을 제가 한번 볼게요. 아까 대표님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컨테이너가 들어온다고요? 컨테이너 물류가 들어온다고 들어온다고요? 하는데 평택항. 그것도 확실치는 않아요. 여기가 삽교천 있는 쪽, 평택항 있는 쪽이네요. 아, 여기는 물류가 들어올 수도 있는 자리인데 그 평택항에 이미 너무 많은 물류 단지가 있고요. 그 평택항 주변으로도 물류 단지가 많이 개발될 거기 때문에 여기 뭐 물류 단지를 계획하는 곳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리상. 근데 별로 경제성이 안 나올 거예요. 이 정도 금액으로는. 네. 아, 들어오더라도 네네네. 저 네네. 금액으로 사가지고는 네네네.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보통 이제 어떤 사업지를 지정해가지고 보상을 이렇게 보상으로 뭔가 이렇게 그쵸. 수용을 네, 할 수 네.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해도 여기 정도 지금 시세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쵸. 이런데도 평택항 여기 바로 평택항 여기가 평택항이거든요. 예. 횡담도 이쪽이. 옆에. 예. 예. 이런데도 제가 알기로 생기는데 이런데 30만 원씩 하는데 저기는 여기보다 훨씬 10만 원짜리도 있네. 예, 여기보다 여기는 훨씬 안 좋은데.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생기니까 근데 이 물류는 역하고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항만이라든지 뭐 비행장이라든지 아니면은 IC랑 가까워야 돼요. 아니면은 뭐 소비지랑 가깝던지. 여기랑 가까운 건 별로 여기랑 가까운 건 크게 메리트가 없다. 의미 없어요. 예. 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차량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물류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KTX나 SRT 역 생겼다고 해서
거기가 뭐 되게 막 그 일대가 다 좋아지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렇죠. IC가 네. 생겨야 좋아지지. 그렇죠. 그 물류는 IC가 생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둘 중 어느 걸 더 가중치를 보고 토지 보상을 해주는가? 어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실거래가를 100% 반영합니다. 네,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거고요. 공시지가는 그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을 비슷한 용도 지역에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토지가 있을 때 이제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걸 그냥 보상을 더 많이 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똑같은데 공시지가가 갭이 있다. 비교 지표로만 보는 거지 예, 금액은 예, 그거랑 금액은 상관이 없다. 없어요. 절대 금액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 보니까 무조건 시세 기준이라고 합니다. 평택시가 대도시로 승격되면 토지 보상이 그런 대도시가 뭐 승격이 된다고 해서 보상에 영향이 있지 않겠지만 보통 이제 도시가 커지면 지가가 올라가요. 예, 그거는 뭐 인구가 많아지니까. 예, 인구가 많아지고 뭔가 그리고 이제 대도시가 되면 자체적으로 개발에 대한 권한 같은 것도 다 이제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또 그거 상승에 대한 어떤 그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토지 가격이 높이고 보상 금액도 좀 높아질 수는 있죠. 하지만 그 토지 보상은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평택시 뭐 그런 거에 따라 예산에 따라 다르겠죠. 예산이 부족하면 수용될 가능성은 없나?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그 수용을 늦추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상을 하든지 예, 그런 경우 많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공원 부지가 다 해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 예전부터 국가 예산으로 다 국가 재산으로 편입을 시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거든요. 그런 게 많습니다. 예. 지금 나온 말씀 중에 도시공원 일몰제도 제가 한번 잘 모르니까 예. 알아봤는데 이게 거의 서울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해당되는 토지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일몰제가 이제 6월 31일까지니까 7월 1일부로 일몰제가 해제가 되면 네네. 기존에 있는 토지를 그냥 막 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최근엔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기존에 제가 한 작년 뭐 한 가을 정도까지 알아봤을 때는 해제가 되더라도 일단 정부 기관에 그러니까 행정관청에 인허가가 있어야 뭔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제한을 걸 거라고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1년 정도 다시 또 유예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유예해서 올해 끝나는 거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전에 한번 저도 찾아봤는데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네. 지금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개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막말로 토지 이용 계획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 개발 제한 구역 써 있으면 개발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새로운 항목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시 뭐 공원 구역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도시 네네. 자연화 공원 네네, 구역인가 맞아요. 그걸 만들어서 그렇죠. 똑같이 제한을 이제 아예 네. 영구적으로 개발 네네. 못하게 개발 그렇죠. 제한 구역하고 똑같이 네네네. 비슷하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저도 확실하지 않고 아직 네네네네. 나온 건 아닌데 네네. 혹시라도 일몰제 해제될 걸 대비해서 저 땅 그때 해제되니까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좀 쉽게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게 해제가 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개발 제한 구역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일몰제 우선 뭐 질문 중에 일몰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일몰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일을 했었었냐면 공원 부지를 그러면 니네가 개발을 해라. 그 대신에 이제 니네가 일부러 아파트를 개발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 공원 지역은 그러면 공공 기부 체납을 해라. 이런 식의 사업을 꽤 많이 했었는데 그게 뭐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었고 지방은 꽤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그것도 뭐 지방은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됐었고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네, 상업 지역의 일몰제는 공원입니다. 공원.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도시 내에 있는 공원들이 대부분 이제 개인 소유하고 있는 공원인데 그걸 이제 일시적으로 제한을 걸어가지고 공원으로 사용하도록 했었는데 그걸 이제 해결하지 않다 보니까 일시적 제한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
영원히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딱 해제를 해줘라. 그 판결이 이제 법원에서 나서 작년 올해 이제 그게 기간이 도래한 거죠. 개발 나라에서 지정해놓고 네. 그 수용 안 할 거면 해제해줘라. 20년 동안 그렇죠. 그거 하면 네, 그게 네. 이제 일몰제거든요. 네네. 그 보상할 때 이제 철도가 들어올 때랑 네. 신도시가 들어올 때 도로가 들어올 때 그 수용 주체에 따라서 보상 가치가 차이가 있느냐? 네. 차이가 있나요? 그 지금 이제 철도하고 도로하고 그 이제 법률이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도로는 도로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택지개발지구는 이제 뭐 그 택지개발지구 그 택지개발에 관한 법률 뭐 이런 택조법에 관한 법률 택조법에 따라서 이제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법에 따라서 그 뭐 행위 제한 시점과 그 이제 평가를 하는 가격 시점 이런 게 서로 다른 경우가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법마다 조금 다르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 제가 이전 그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격 시점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가격 시점을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찾아보시면, 이때 시점으로, 예를 들면 이제 사업이 발표될 때, 몇 월 며칠 시점으로 사용 승인이 난다. 그 사용 승인 시점에 그 시세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보상으로 이야기했다가 나중으로 수용으로 확정이 돼서 이런 건 아니고요. 모든 보상이 이제 단계가 있어요. 이제 협의를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예, 그게 단계적으로 보상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처음에 협의를 하다가 협의에 불복하신 분들은 그냥 이제 수용 단계로,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거는 그 협의 단계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수용을 평가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그냥 가져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의가 있으시면은 뭐 소송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세 단계 정도 이제 가격을 따져볼 기회가 있는 거죠. 토지 보상 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와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기 전까지 계속 이의 제기하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한 3년 전까지는 거의 이제 더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가셔도 되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상법의 특징이 그 뒤에 평가하는 평가사가 가격을 더 낮게 평가해도 그 전 평가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나 돈이 당장 내가 받을 필요 없으면 한 번 더 나 소송 가보겠다. 그래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소송을 가면 조금 올려줬어요, 평가사들이. 의뢰 이 조금이라도 땅값 기간이 뭐 막 길게는 막 6개월 1년씩 길어지니까 뭐 지가 상승률 막 고려해가지고 조금씩 올려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항상 100%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가지 않고 내가 그냥 이 돈을 빨리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빨리 돈 받으시는 게 이익일 수 있어요. 하긴 그뭐 맨날 하지만 당장 급하지 않다 그러면 한번 뭐 1%라도 올라도 된다. 그러면 한번 소송 가보셔도 되고요. 임야는 준보전산지만 가치가 있을까요? 혹시 경사도 낮은 경우 토목공사비가 평당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이제 토목공사비가 이제 아마 나무 정비하고 뭐 보통 이제 인허가 직전까지 뭔가 해주는 걸 그 지역에 가면은 그 토목공사 해주는 분들이 견적을 내주십니다. 대지 작업 해주면은 대지 가격으로 보상받느냐? 견적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TV 보상받기 전에 대지 작업 해놓으면 대지 가격으로 보상받나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대지라는 게,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게 현황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현황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 대지 작업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이거는 건물 지을 수 원래 없는 땅인데 그 대지라는 게 우리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잖아요.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에 건물 지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지을 수도 있고 뭐 완전히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반영해 주죠. 뭐 수풀이 우거지거나 아니면 뭐 임야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개발하지 못하는 거랑.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저희가 보통 이제 아까 요 이제 그 토목공사비 물어보신 분하고 이게 연관이 되긴 하는데, 저희가 보통 한 10만 원에서 평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뭐 이렇게 그 암묵적인 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금액은 되게 편차가 커요. 왜냐면 지역마다 이게 특색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제 이 토목공사비를 해주시는 분들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게 다 달라가지고 되게 평가사들도 그런 조사를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사실 평가할 때. 근데 그거 다 가보나요? 현장이요? 예. 다 100% 다 가죠. 요즘은 안 가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가봐요, 무조건? 예.
그럼 뭐 이렇게 속일 수가 없겠네. 속일 수가 없죠. 예. 다 가봅니다. 예. 그것도 뭐 몇 번 가보죠. 거래가 안 되는 땅들도 허가 받을 대지 작업으로 해놓으면 유리하겠네요. 그러니까 보상은 거래 유무랑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상이 좀 좋은 거는 이게 사실 이제 보상이 왜 좋으냐 이렇게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남 지역 같은 게 보상했을 때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어떤 한 분이 한 1,000억 받았어요. 1,000억. 1,000억이야? 하남 지역 같은데. 그 하남 미사 제가 지금 하남 미사 하는데 네. 하남 미사 할 때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한 1,000억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토지가 많아가지고 여러 번 보상을 받았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100억이 나왔는데 아 나 이거 작다. 그래서 소송 가셨거든요. 그 좀 더 받으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억치 땅을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팔아요? 그 실제로 판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500억 못 받거든요. 그쵸. 근데 게다가 1,000억을 뭐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세금 내고 뭐 하고 예, 또 맞아요, 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1,000억을 못 받아요. 1,000억짜리 내가 1,000억씩 땅이 있어도. 근데 막 1,000억씩 근데 받거든요. 진짜. 땅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 방법이 없어요. 보상받는 예, 게 낫겠네. 최고죠. 예, 보상받는 게 그런 측면에서 보상이 좋은 겁니다. 또 부동산 샀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또 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송 걸어가지고 100억에 대해서 나 좀 더 받겠다. 이렇게 요거 저도 궁금하네. 토지에 묘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에 영향이 있나요? 묘가 있으면 보상이 영향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떻게 영향이? 그 토지에 묘가 있으면 그 묘지가 예. 그러니까 묘지가 영향을 주는 만큼 보통 이제 땅값에서 빼줘. 예. 분묘 기지권이라고 해서 토지가 그대로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것만큼 이제 그 나라에서 하는 거는 그럼 묘 다 이장하나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공고공람을 내요. 예, 이 토지 묘지 있으신 분들한테 예. 우리가 그 묘지에 대한 보상비를 드리거든요. 예. 묘지에 대한 그러니까 보상비를 묘지에 대한 드리니까. 보상비만큼은 예. 제하고 보상이 나가야 네, 된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돈을 받아가고 그 대신에 소유권자는 원래 그 묘지가 있는 땅은 묘지가 있는 만큼 사용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예, 분묘기지권의 영향만큼 사용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좀 가격을 감가해서 보상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묘가 있을 경우에 그 묘지의 주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쵸. 사실 뭐 그 가장 선화지를 국가에 매수 청구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접도구역이라는 제한은 이게 사실 이제 요새 좀 보상할 때 그 접도구역이라고 있는 거를 이제 가격을 깎는 요인이 돼요. 그 실무상 이제 바뀌었는데 바뀐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원래 접도구역은 그 접도구역이라는 제한이 있어도 건축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일시적 제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로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꺼놓은 거고, 이게 여기가 우리가 도로를 지을 거야라고 해서 꺼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도로를 지을 수도 있어라고 있으니까 긋는 거야 하고, 우리 여기까지 도로 사업할 거야, 이게 두 개가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예를 선화지도 그렇잖아요. 선화지도 위에 선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농사를 짓더라도 뭔가 좀 꺼림직하고, 건물을 짓기에도 뭔가 꺼림직하고 그런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토지를 내가 100% 이용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시세보다는 30% 정도 떨어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요 땅 같은 경우 보시면, 사실 이제 접도구역 문제보다는 실제로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보상을 받으실 때 요 안쪽 대지는 대지로 100% 받으시고 요 앞쪽 도로는 그 3분의 1로 평가받으실 거예요. 보상액의 3분의 1로. 나중에 혹시 도로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거 이제 사도라고 하거든요. 사도 3분의 1로 평가받으실 거예요. 보상을 받게 되면. 예. 그러니까 많이들 좀 이거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옆에 보시면 이렇게 산업단지 들어오고 뭐가 있잖아요. 큰 도시들이. 이런데 옆에 이런 걸 사면 나중에 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아예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면 오히려 더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다 계획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뭐 더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서울이나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지 다른 특히 지방 같은 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그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방은 뭐 사실 이제 저희가 다 지방의 그 도시 계획의 변화를 한번 다 경험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계획된 그
뭐 혁신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에 다 신도심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심을 만들면 모든 지방이 어떠냐면 그 신도심으로 대부분 중심이 옮겨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 일부 되게 대도시 빼고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뭐냐면 이게 신도심을 하나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양산은 이런 신도심을 한 3, 40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도심이 여기 다시 생기기는 3, 40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참 이건 어렵고 그나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변에 이제 그 주변에 계속 새로운 도시가 생겨도 그 수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텀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지방은 약간 그걸 생각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기획부동산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거 지분으로 뭐 보상 노리고 사실 때도 보시면 지금 여기는 보면 완전 산이잖아요. 나무가 빽빽하고 위성으로만 봐도 여기는 그 논밭처럼 돼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런 데는 나은 게 나중에 뭘 해도 나라에서 이 산보다는 논밭을 더 위주로 보상을 해서 뭘 해요. 왜냐면 보상비가 얘가 산이 더 싸더라도 이쪽은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평한 논밭 쪽을 차라리 이렇게 수용을 하지. 만약에 고속도로 IC가 생기고 산업단지가 생긴다고 해서 산을 깎아서 만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 동네 그 농지나 이런 거 평평하니까 그런 데를 돈을 좀 더 주고 사는 경우는 많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저희 그 재미로 하는 거지만 저희 통계청장님 모시고 통계청장입니다. 부동산공화국 통계청장. 부동산공화국 여기 조직도에 이 통계청장님 얼굴 제가 넣어놨습니다. 허락 맞고 넣어놨는데 따로 저희가 뭐 보수를 드리거나 하지는 못하고요. 아 예. 자주 출연해서 부동산공화국을 저희가 그 큰 앞으로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오늘 뭐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도 혹시 또 이제 뭐 토지 보상이라든가 뭐 감정 평가 관련된 이런 거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지금 사실 좀 딴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통계청장님 있고 저희 그 총리님 계시고 총리님 요새 맨날 부들부들 방송하시거든요. 그 조만간 저랑 같이 할 건데 총리님은 원래 그 땅 쪽은 많이 안 하세요. 부동산 금융 흐름 뭐 이런 걸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를 조만간 또 같이 할 생각이고 경호실장 공석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금 장관 자리 한 30개 남아 있거든요. 예, 30개. 로비 얼마든지 환영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요거 한 30명 채워서 회원 없더라도 저희끼리 활동해도 뭐 30명 되니까 네. 예, 그런 생각이니까 가입하시고 활동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그 배우순 대표님 멀리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좀 저번에도 한번 와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네. 저 부동산공화국 통계청장으로 오늘 참여하게 됐고요. 그 대표님하고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뭔가 이제 좀 제대로 해보는 게 거의 처음인데 사실 대표님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주 하시면 저는 좋아요. 예, 저 뭐 자주 불러주시면 제가 자주 하겠습니다. 예, 뭐 주말에 뭐 제가 여기 워낙 그렇게 아까 멀리 오셨다고 하셨는데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참고로 여기가 그 경기 북부 쪽인데 서울보다 북한하고 가까워요. 아무튼 오늘 다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요거는 제가 뭐 편집해서 올리든지 다시 올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